네, 안녕하세요. MVP 이준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업을 보다 안전하게 해주는 팀즈의 보안들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약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중요한 핵심에 대한 어떤 보안 요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팀즈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안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사실 팀즈의 보안이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측면에서 팀즈가 가지고 있는 팀즈로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즉 첫 번째 인증 및 접근 보안, 두 번째 정보 보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협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보안의 요소를 약 5가지 정도를 30분 동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도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변혁이라는 과제의 도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대적인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사용자들은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와 같이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를 원하며 생산성을 위한 일관된 경험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하면서도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사고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오롯이 IT의 고민과 역할로 안게 되는 것이고 여러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비대면 일상의 시대에서 사용자의 생산성과 업무 연속성을 지원하는 최고의 협업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하루에만도 2억 명의 사용자분들이 실제로 팀즈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팀즈가 이렇게 비대면 업무가 일상이 된 이런 시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협업 툴로서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실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협업을 위한 어떤 생산성의 어떤 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5365, M365,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어떤 보안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이라 다양한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파워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이라든가 AI와 같은 그런 지능형 보안 플랫폼으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주요 보안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사용자의 위치라든가 지리적인 위치, 또 사용자의 어떤 장치 전체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보안의 단일 엔티티로 가지고 있고요. 또 계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서비스, 대상 서비스에서부터 접속하는 어떤 사용자의 권한, 역할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 모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단순히 인증만 하고 인증만 처리가 되면은 무조건 그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매번 접속하는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보안 감사의 엔티티로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보안이고 이 보안 자체가 팀즈 보안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의,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부분, 즉 인증 및 접근 보안, 정보 보안, 그다음 위협 대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팀즈로서 팀즈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보안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즈의 인증 및 접근 보안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기능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멀티팩터 인증과 조건부 액세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정보 장벽,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전 세션에서도 오전 세션을 들으셨으면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오전 세션에서도 사실 많이 다뤄진 내용입니다. 일단 그 모든 어떤 사이버 공격의 가장 첫 단계는 사용자의 크리덴셜 정보를 이용한다. 그 크리덴셜 정보를 탈취하거나 유출을 하는 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그 사이버 공격이 거의 81% 정도가 지금 다 사이버 공격의 그 패턴으로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 81%나 되는 에 이르는 이런 이제 그 사이버 보안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격증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되죠. 그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암호를 사용하지 않는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즉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팩터 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더2 키의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멀티팩터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빠르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증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기술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99.9%의 계정 기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보안적인 입장에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멀티팩터 인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명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멀티팩터 인증에 플러스해서 사용자가 이제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라든가 사용자의 위치,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을 하려고 하는 그 사용자 소유의 어떤 디바이스들 정보들,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실제로 실시간적으로 위협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상 징후가 보이는 사람이냐, 또 이런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다 준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접근을 허용하게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이상 징후가 보인다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용자에게 한 번 더 멀티팩터 인증,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면 당연히 접근을 거부해야 되지만, 최근처럼 그 사용자가 외부 사내가 아니라 사외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은 공용 PC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상에서 업무 시스템을 팀즈에 접속을 해서 채팅을 하거나 문서를 업로드한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하지만, 실제 파일을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실제 이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통해 가지고 멀티팩터 인증과 사내의 어떤 보안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endpoint.microsoft.com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관리센터라고 하는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 페이지에서 조건부 액세스라고 하는 메뉴에서 새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새 정책에서 이 보안 정책을 배포할 사용자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까지, 즉 M365의 관리자 개념까지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M365의 관리자가 접속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자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외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한테
해당 정책을 배포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오피스 365라고 하는 앱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오피스 365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이제 서비스들이 있죠. 야머, 델브, 플래너, 투두 이런 여러 기타 등등의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팀즈 서비스도 거기 오피스 365에 속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앱 또는 작업에서는 오피스 365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건에는 여러 조건들을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플랫폼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것을 차단할 것이냐, iOS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릴 것이냐, 또는 윈도우즈, 맥 이런 각 디바이스에 대한 선택적 어떤 조건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당연히 모든 신뢰된 위치. 예를 들어서 위협이 발생되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 국가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뢰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윈도우즈로 접속하든 안드로이드로 접속하든 iOS로 접속하든 접속할 때에 그 접속하는 그 수단이 어플리케이션이냐, 즉 앱이냐 아니면은 브라우저냐에 따라서 브라우저와 앱에 대한 정책을 따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앱까지도 지정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용자가 이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에 접속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단계 인증을 한번 거쳐야 되고 또 그 해당 디바이스는 회사의 표준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컨트롤이 선택된 컨트롤이 모두 필요한 경우, 즉 모두 모두 적용이 되어서 정책이 적용된 경우에만 허용을 하겠다. 또는 이 중에 하나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을 만드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은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조건부 액세스 정책에 의해서 모바일 인증자에서 이렇게 승인, 거부에 대한 어떤 멀티팩터 인증을 한 번 더 요청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거는 사전에 구성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라든가 문자 인증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사용자가 별도 지정한 인증 수단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승인하겠냐라고 하는 창에서 승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표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디바이스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또는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차단하도록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조건부 액세스의 정책입니다. 이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통해서는 사용자가 멀티 팩터 인증을 받고 들어오도록 하는 부분도 강제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통해 가지고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디바이스의 어떤 정책의 준수 상태라든가 앱에 대한 어떤 준수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조건으로 부여해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통해서 팀즈를 접근하고자 하는 그 클라이언트 또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입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는 뭐 이제 정보 장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회사 내에서는 회사 내의 어떤 보안 규정이라든가 또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규정 준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서 일반적으로 뭐 윤리적인 벽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팀즈가 그 사용자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문서 공유, 정보의 공유 같은 것들을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협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협업의 도구이지만 실제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는 사실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또는 공유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팀과 마케팅팀은 정보의 흐름을 서로 둘 간에는 문서도 공유하면 안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이 그런 이제 그 조직 간에서 부서를 분리하고 사용자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정책이고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실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팀이나 회의에서 서로 차단된 사용자들 간에는
차단된 분리된 사용자들 간에는 사용자를 검색한다거나 초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채널 대화라든가 채팅 메시지, 또 화면 공유, 또 회의 이런 데에서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도록 구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정보 장벽 정책은 팀즈뿐만이 아니라 쉐어포인트라든가 또는 익스체인지, 메일 같은 것에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들 간의 어떤 정보의 공유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 이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입니다.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의 구성은 사실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은 아직은 관리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쉘 커맨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워쉘 커맨드 리스트에서 익스체인지 매니지먼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파워쉘 커맨드 리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매니지먼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내에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인포메이션 베어리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앱 아이디를 시작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그 사용자들별로 부서 정보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즉 사용자의 속성 값에 부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세그먼트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세그먼트별로 서로 통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락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정책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책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팀즈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서로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이 되었다는 메시지도 함께 그 커뮤니케이션이 분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사용자를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자를 찾지 못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미 이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이 뭐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 또는 채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책이 적용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는 제거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실 팀즈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협업을 하고 또 빠르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목적에서 팀즈를 많이 쓰고 있으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인포메이션 베어리어 정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팀즈의 정보 보호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팀즈의 정보 보호에는 데이터 손실 방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LP라고 하는 기능이 사실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DLP는 사실 회사 내에서 어떤 그 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인가되지 않은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구성하는 게 이 DLP입니다. 근데 팀즈 내에서의 DLP는 문서의 공유라든가 또는 정보의 공유 이런 목적이 아니라 팀즈 내에서 서로 대화하는 사용자들끼리 또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즉 뭐 채팅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채널에서 대화를 하는 사용자들끼리 민감한 정보가 교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DLP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DLP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규정 준수 센터라고 하는 관리 페이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정보는 이미 디파인 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각 국가별로의 어떤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직접 정규식 표현이나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정규식 표현이라든가 또는 특정 키워드들을 DLP의 규칙으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든 다음에는 실제 샘플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중요한 정보를 이제 기반으로 데이터 손실 방지라고 하는 정책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손실 방지 정책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앞서 구성했던 여러 중요한 정보들, 정보 유형에 대한 것들을 다 규칙에다가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급 DLP 규칙을 마치게 되면은 실제로 DLP 규칙은 보통 사실 동작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이후부터는 이 DLP 규칙이 동작을 하게 되고 팀즈에서는 대화라든가 채팅 이런 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민감한 정보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사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팀즈는 사실 iOS나 안드로이드용으로도 제공되는 기술인데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모바일 환경에서도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센터에서 모바일 안드로이드 기기와 iOS 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정책을 구성을 합니다. 대상 앱으로서 모바일 팀즈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는 536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모바일 앱들. 그런 앱들을 대상 앱으로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 여기에 이제 팀즈라고 하는 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팀즈 앱을 통해서 회사의 데이터를 다룰 때 회사의 데이터는 아이클라우드라든가 아이튠즈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되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앱에서 즉 일반 앱에서 다른 앱 쪽으로 일반 앱으로 사용자가 쓰고 있는 개인용 앱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반드시 필터링이 적용된 정책 관리된 앱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잘라내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부분은 정책으로 관리되는 앱들 간에만, 즉 앞에서 지정했던 그 앱들 간에만 적용이 되도록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정책 관리되는 앱 데이터를 다른 앱에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형태로 정책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신 후에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정 그룹에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할당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팀즈라고 하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중간과 오른쪽에 있는 앱이 이제 워드 앱인데, 제가 아까 그 정책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팀즈와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앱들은 다 정책으로 관리되는 앱으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앱들은 회사에서 내리는 그 MAM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정책을 받게 되고요. 팀즈 앱에서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복사해서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와 같이 관리되는 앱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 앱으로, 즉 아이폰의 메모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정책으로 관리되지 않는 앱으로 등록을 카피 앤 페이스트 작업할 때는 이렇게 조직의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카피 앤 페이스트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복사본, 즉 이 파일, 워드 파일이라든가 문서의 파일들을 일반 개인 저장소에 아이폰에 있는 기본 일반 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서도 MAM이 동작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조직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문서 같은 것을 다른 앱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책으로 관리되는 앱들 간에만 이 문서가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까지 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팀즈의 위협 대응입니다. 팀즈의 위협 대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하실 그런 기능일 것 같은데요.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 아마 제일 첫 번째 세션인 익스체인지에 관련된 세션에서도 아마 잠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제 침투의 첫 단계가 되는 부분이 사실 메일이 될 것 같아요. 메일. 근데 이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첨부 파일 또는 링크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파일이 접근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실 의도치 않게 그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또는 첨부 파일을 열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용자가 사실 그런 위협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는 링크 정보와 첨부 파일을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ATP, 고급 위협 탐지 기술, 방지 기술이라고 하는 이 엔진이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치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링크라든가 파일에 대해서는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클라우드 상에서, 즉 M365 환경상에서 이 고급 위협 방지라고 하는 엔진이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상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제 이 첨부 파일이라든가 링크를 직접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했을 때 주요한 어떤 레지스트리에 대한 변화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이나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연결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위협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감 없이 차단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팀즈의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입니다. 팀즈의 세이프 링크와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은 protection.microsoft.com이라고 하는 5365 보안 및 준수센터의 관리 페이지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TP 안전한 첨부 파일, 그 다음에 ATP 안전한 링크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정책을 만드시는 그 과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세이프 링크 기능은 여기에 켜주시는 형태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즈에서도 같이 동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링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URL 검사를 한다. 그리고 내부 사용자가 보내는 거라도, 즉 외부 사용자가 뿐만이 아니라 내부 사용자가 보낸 거라도 세이프 링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혹시라도 세이프 링크에서 검사해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파일로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링크로 이동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그 정책을 구성하신 이후에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안전한 첨부 파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안전한 첨부 파일의 정책 중에서는 보통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끈다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라고 하는 옵션, 그 다음에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옵션, 그 다음에 그 바꾸기, 다른 어떤 대치 파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동적 배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동적 배달이라고 하는 옵션은 안전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선 차단을 하면서 그 안전하지 않은 파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동안에 사용자가 메시지를 전송받거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은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파일을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 메시지 원본에다가 파일을 심어주는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동적 배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켜주심으로써 안전한 링크 파일이 첨부 파일 정책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5가지 정도의 인증 및 접근 제어라든가 정보 보안, 그 다음에 그 위협 대응에 대한 어떤 그 5가지 정도의 그 보안 기술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어떤 그 보안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좀 중요한 또 핵심적인 어떤 보안 기능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어떤 보안 정보, 그 3가지 핵심 요소에 해당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보안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저 QR 코드에 또 링크를 따라가시게 되면은 각 그 핵심 요소별로 보안의 요소별로 자료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링크를 준비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스북 그룹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IT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어떤 정보라든가 최신의 정보들을 또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시간을 마친 이후에 다음은